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저번 시간 내용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생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생물 파트인데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5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어요. 첫 번째는 원핵 생물, 그 다음에 원생 생물, 그 다음에 균계, 그 다음에 식물계, 그 다음에 동물계,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에서 원핵 생물이랑 원생 생물은 보통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계는 약간 중간에 껴있는 그런 뭔가 진화가 대담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식물이랑 동물은 많이 발달이 된 다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모두가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이 식물에 대한 세포와 동물에 대한 세포를 1학년 때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2학년 때에 와서는 이 동물의 세포들이 모여서 기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얘네들이 기관계라고 엮이게 되고,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끼리 기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개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2학년 때는 뭘 배웠냐면 이 기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고요. 3학년에 와서는 이 세포들이 기관이나 기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세포들은 신경세포로서 신경계를 만든다. 이 기관계 중에서 이제 신경계를 만든다라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4단원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의 처음 시작을 생각을 해보면 수정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세포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의 몸은 세포 몇 조개가 모여가지고 만든 하나의 개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수정란이 하나였는데, 한 개의 세포였는데 우리가 지금은 몇십억 개보다 더 많은 몇 조개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세포가 많아지는 방법, 세포 분열에 대해서 잠깐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세포 분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얘기를 했다시피 세포 분열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체세포 분열이랑 생식세포 분열. 그 중에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책부터 보고 프린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유지가 안 되는 세포 분열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포 분열 2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염색체 수가 유지가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yes면 체세포 분열이 될 것이고 no면 생식세포 분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단원을 배우면 자, 처음 나오는 글자들을 잘 보라 그랬었어요. 자, 염색체라는 말이 나오고요, 유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2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체세포 분열의 단계를 이 염색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단원 목표가 지금 첫 번째가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 걸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염색체랑 유전자에 대해서 일단 단어 설명부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염색체랑 유전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염색체와 유전자는 무엇일까?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는 대부분 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4단원 배웠으면 알게 될 텐데 신경세포라고 하는 뉴런에도 우리가 신경세포체 안에 이렇게 핵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었죠. 이것을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데 핵 속에는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대요. 이 핵 안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세포들에는 무조건 핵이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이 대부분이라는 말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분열 중인 세포에서는 핵이 사라져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막이라고 하는 비닐막 같은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존재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핵 물질들이 이 핵막 때문에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하나의 핵이라는 존재로 이제 똘똘 뭉쳐 있는 건데 핵막이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핵막이 사라지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 안에 있던 물질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전 물질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
그래서 이 실이 막 여기저기 퍼트려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쏟아져 나올 때 꼬아지고 뭉쳐져서 막대를 만들게 돼요. 이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그래서 이때 염색체는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염색체인데 이것의 한 개 가닥씩을 이렇게 한 개의 가닥씩을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자,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 물질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요 실이라고 얘기했던 요거 있죠. 요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DNA라는 존재입니다. 자, DNA에는 생물의 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전 정보가 담겨 있으며 그 유전 정보들,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들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다음 활동으로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정보 막대라고 써져 있는 요 USB가 지금 염색체이고 이 염색체, 그러니까 USB 안에 있는 정보, USB를 만들고 있는 정보 요것들을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지금 원래의 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핵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세포 분열을 할 때는 핵막이 없어지면서 핵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쏟아진다 그랬죠. 그때 얘네들이 그 원래 실처럼 다 풀려가지고 흐물흐물하게 있는데 꼬아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막대 모양을 만들게 된다. 이 막대 모양을 우리가 뭐라 그래? 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염색체가 한두 개가 아니죠. 좀 많죠. 우리의 몸에는요, 이런 염색체가 세포 한 개당 몇 개씩이 들어있냐면 46개가 들어있습니다. 46개. 자, 46개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짝수네 이렇게 적어놔. 짝수로 들어있다. 46개.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옆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라는 말이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직 가르치지도 않아놓고 그냥 체세포 분열 했는데 그냥 이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을 체세포라고 부른다. 그리고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별로 어려운 말은 없죠.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은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구분을 한대요. 염색체의 모양이 달라지거나 얘가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과정을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 이제 과정을 한 번씩 찾아볼 건데 처음에 일어나기 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읽어보고 그 밑에 그림으로 이제 할게요. 그냥 이거는.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세포의 핵 속에 염색체가 선생님 실이라 그랬죠? 실처럼 풀어진 상태에서 DNA가 복제된다.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면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나고, 첫 번째 염색체가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세 번째 걔네들이 딸세포에 들어가게 된다. 이 두 염색 분체는 한쪽의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서로 같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결론.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두 개의 딸세포는 유전 정보, 염색체, 수 모양이 같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커지면 또다시 체세포 분열을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세포랑 딸세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세포는 약간 엄마한테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보면 되는데 똑같은 세포예요. 얘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근데 처음에 있던 얘가 모세포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새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걔를 딸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갈게요. 이제 진짜 클라이막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숑숑숑 여기서 나오는데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총 5단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분열 전까지 하면은 6개로 볼 수가 있는데 분열 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NA가 복제된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하나의 실처럼 있어야 되는 애가 복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된 게 보이죠? 이렇게 복제가 된 거예요. 얘도 두 개로 변했고, 얘도 두 개로 변했고, 얘도 두 개로 변했고, 얘도 두 개로 변했죠. 이렇게 DNA가 복제되게 된다. 염색체. 두 번째, 자, 전기는 지금 뭔 말이냐면 앞 전자를 써서 앞에서 일어나는 시기라는 말이고 전기가 있으니까 후기도 있어요. 후기.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기도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기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전기. 자, 첫 번째, 핵막이 사라지면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난다. 우리 공부했었죠? 원래 핵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핵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게 됐었는데 이 핵막이 사라지게 되면서 안에 들어있던 실들이 다 풀려서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꼬아져가지고 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죠. 지금 근데 이걸 보면은 요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요 그림. 요 앞에 있는 분열 전의 그림을 보면 지금 얘들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보면은 똑같은 DNA가 있죠. 이 똑같은 DNA가 이렇게 꽈지는 거야. 이렇게 두 개로. 맞죠? 실이 두 개니까 이렇게 꽈지는 막대도 두 개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슝 이렇게 붙으면서 얘네가 슝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뭐냐면 얘야 얘. 이해됐죠? 그래서 실이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4개 있었으니까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막대기도 4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가 있었냐면 위에서 어디서 나왔더라? 여기. 이게 중요해요. 염색 분체는 한쪽의 DNA가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 말이 지금 중요한데 어쨌든 뭔 소리냐면 여기 있는 요 막대기랑 여기 있는 요 막대기 이 USB 안에는 똑같은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이 USB 하나, 두 개가 붙어있는 거야.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요 막대기이든 똑같은 게 들어있다라는 거.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중기 때는요 얘네들이 가운데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실 이름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실 이름이 빠졌네요. 실 이름 빠졌으니까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 실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약간 마리오네트 그런 것처럼 연결을 시켜가지고 중앙으로 배열을 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후기가 되면은 이 실들이 쭉쭉 잡아 당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운데 있던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기를 기준으로 원래 USB 2개가 붙어있는 거였잖아요. USB가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염색 분체들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이 막대기 하나를 염색 분체라 그래요. 나눌 분자를 써서 염색체가 나누어진 몸, 약간 염색체가 나누어졌어 이런 느낌이죠. 자, 염색체가 분리돼서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양쪽 끝.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가운데. 자, 그래서 말기에는 다시 한번 핵막이 나타나게 되고 염색체가 이제 핵막이 있으니까 핵이 있으니까 핵 안에서는 실처럼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실이 다시 풀리게 될 거예요. 풀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긴 실 하나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얘가 긴 실 하나, 짧은 실 하나, 긴 실 하나, 짧은 실 하나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점점 이렇게 잘리면서 2개의 세포로 뿅 하고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포질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요 살 같은 애들을 세포질이라고 하고 이 세포질이 나누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다시 커지면은 얘가 이번에 모세포가 되겠죠. 모세포가 되면은 세포 분열 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실이 2배로 DNA를 2배로 복제를 하게 되고 DNA가 2배로 복제되게 되면 핵막이 사라지면서 이런 염색체를 만들게 되고 이 염색체가 가운데로 배열이 되고 이 염색사라는 실을 통해서 얘네들이 분리가 돼서 끝으로 이동을 하면은 다시 핵막이 나타나면서 얘네들을 풀어지게 만들고 가운데 있는 이 세포질을 나누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대충 이렇게 약간 뉘앙스만 보고 넘어가고 이제 프린트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알겠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오늘 이거 2페이지만 할 거거든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위에 여기 다 적어야 되는 거 알죠? 자, 여기 다 적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염색체와 유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는 대부분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핵이 사라질 때도 있기 때문에 사라질 때도 있음.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쌤이 설명하려고 적은 거예요. 자, 세포 분열 시에는 핵이 사라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이란 말이 붙었다는 거. 자, 뭐 안에는 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냐면 핵 안에는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 그 유전 물질의 이름이 뭐였어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 자, 분열 중인 세포에서는 핵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 안에 있던 뭐가 꼬여? 유전물질이 꼬였어. 자, 그럼 유전물질은 실이라 그랬죠, 실. 자, 근데 얘네가 뭉쳐져가지고 막대기 모양이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때 이 염색체가 얘인데 이 염색체라고 하는 애는 염색체는 자,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붙은 거라 그랬죠. 원래는 막대기가 몇 개? 1개, 2개라는 거. 자,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각각의 가닥을 우리가 지금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랬죠. 염색체인데 각각의 가닥은 서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분자를 써서 염색분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 물질을 우리는 DN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유전 정보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유전 물질 DNA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유전 정보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자, USB가 염색체라면 DNA래. 유전자는 저장된 파일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같은 종의 생물에게는 무엇을 제외한 이거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갔네. 자, 앞에 보면은 여기 지금 밑에 같은 종의 생물에게는 생식세포를 제외한 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식세포는 자손을 만들 때 자손에게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세포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 같은 경우에는 정자랑 난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자, 난자 이렇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고 다시 뒤로 가볼게요. 자, 같은 종의 생물에게는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에서 염색체의 수가 같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는 몇 개가 들어있냐면 46개가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짝수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을 복습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의 몸이 커지는 이유는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세포의 종류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랑 우리가 자손을 낳기 위해서 필요한 생식세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의 종류,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세포의 종류가 2개니까 만드는 방법도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체세포 분열이 되고 두 번째는 생식세포 분열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얘네 둘의 차이는 자꾸 유전자라 그러네. 유전자가 아니고 염색체 수 변화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 변화가 없이 일정하면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고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변화가 OX로 쓸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세포를 만드는 분열인데 생물의 몸은 한문으로 체라고 하죠. 체를 이루는 세포니까 체세포예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하면은 체세포 1개가 2개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5단계라 그랬는데 사실은 4단계로 봐도 돼요. 이거 중요한 말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서 이거 4개만 일단 제대로 알아도 성공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오늘 배웠던 거 그냥 여기에서는 정리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딱 2개밖에 없거든요. 한 번씩 보면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자, 안에 있는 요 실들이 2배가 되는 그림 기억나죠? 자,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DNA라고 얘기했어요. 유전물질 DNA.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실일 때는 DNA야. 실이 이렇게 꼬아져서 막대가 되면 이거를 우리가 유전자래. 염색체라고 불러. 그리고 이 실을 만들어내는 약간 실보다 더 쬐끄만 존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유전자라고 불러. 오케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말이 핵막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생겼다 그랬고 염색체가 나타난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쵸?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난다. 두 번째, 염색체가 가운데에 배열된다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자, 염색체의 염색분체가 선생님이 이거 염색사라 그랬는데 염색사가 아니고 이 실의 이름이 뭐냐면
방추사예요. 그래서 방추사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말이 중요하고, 양쪽 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모든 세포에는 핵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핵막이 나타나고, 핵막 안에서는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실의 모양으로 다시 풀리게 됩니다. 염색체가 풀어져서 DNA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세포질, 이 세포 핵을 감싸고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 세포질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였어요. 이걸 모세포라고 부르는데 얘네가 두 개가 됐죠.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모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은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염색체의 수를 물어봤잖아요. 염색체의 수 봐봐. 얘네가 실이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봐봐. 아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 실이 지금 2배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이렇게 생긴 염색체를 만드는 거였어. 그치? 근데 얘네들은 이거랑 이거가 정보가 똑같다 그랬죠. 지금 염색체가 몇 개가 있냐면요. 1개, 2개, 3개, 4개가 있어요. 염색체가 4개. 근데 요 상태를 봐봐. 얘도 지금 염색체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염색체가 이렇게 생긴 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1개, 2개, 3개, 4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뭔 소리예요? 얘도 염색체가 4개이고 얘도 염색체가 4개이죠. 그래서 염색체의 수가 어때요? 같아요. 둘 다 4개로 같아요. 이거는 복제가 됐다 뿐이고, 얘가 복제되기 전에는 실 얘도 4개 갖고 있죠. 염색체 꼬이면 4개 있죠. 얘도 4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같은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 시간에 숙제를 좀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숙제가 뭐냐면요. 여기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165쪽을 보고 여기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세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숙제는 요것만 해가지고 오면은 다음 시간에 3페이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